그리고 나인님 말에 저는 네. 동의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오, 네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분이 제 지인이어서 제가 이렇게 원주가 한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아마 안녕하세요. 사실 월부TV에 업로드된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좋은 돈에 관한 진실이라는 그 코너를 보고 저의 지난 시절이 생각나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씁니다. 저는 37살 직장인이고요. 경기도 연천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세 자매의 맏딸로 자랐고 형편이 넉넉하진 못했지만 행복했습니다. 12살 때 세 자매 중 막내 여동생이 태어나면서 아버지 월급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모님은 퇴직금을 기반으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슈퍼마켓을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비디오와 만화책을 같이 대여하는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인터넷 보급이 대중화되던 맞아. 시기로 비디오 대여점은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비디오 가게를 시작하셨고 가게는 결국 망했습니다. 이후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누우면 발을 펼 수 없어 문을 열어놓고 자야 하는 집으로 이사를 했고 아버지는 벽지 공장으로 아침 6시에 집을 나서서 야근을 하시고 밤 10시가 다 되어야 귀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셨고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이틀을 쉬셨는데 그마저도 가족 행사가 대부분이어서 식당에 다닌 10년간 제대로 쉰 날이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일이 줄어 야근은 예전처럼 안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아침 6시면 출근하는 벽지 공장에 근무 중이십니다. 저는 오래 간직한 교사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취업이 보장되는 이유로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간호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대학 진학 후 방황했지만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니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아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졸업과 동시에 병원에 취직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다 현재 의료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5살 된 예쁜 딸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결혼 당시 33살이었던 남편은 7천만 원이 수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32살이었고 1억이 조금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고장이 잦은 부모님의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고 1,000만 원을 또 친정에 보탠 후 혼수를 장만하니 7천만 원 정도 수중에 남았습니다. 부부 합산 1억 4천만 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살다가 2년 후 종잣돈과 2억의 대출을 받아 서울 도봉구에 오래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2020년 1월 원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원주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2020년 10월 원주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현재 실거래가가 3억 7천, 거기에 대출이 1억 3천으로 현재 자산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저와 남편의 월급은 세후 각각 370만 원 정도이고 전체 수입이 740만 원 정도 되지만 작년까지는 육아휴직을 해서 남편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직장이 원주로 이사 오기 전에 서울 도봉구 집값이 3억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매도를 하고 지금 원주로 가서 다시 사신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1주택인데 바꾼 거. 네, 정신건강을 위해 욕심을 버리자 다짐을 해봐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원주에 머물며 새로 분양한 아파트를 청약받아 이사가며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집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내년 10월 시점에 매도를 하고 원주에 전세로 살며 수도권에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합니다. 전세를 얻고 얼마 되지 않는 나머지 돈으로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허황된 꿈일까요? 어릴 때 가난 속에서 좋았던 부모님의 사이가 멀어지고 저희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도 생활고 속에 찌들어 감춰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피곤에 찌들어 초점 없는 아빠의 눈과 좁은 집에 방음이 되지 않아 들리던 자기 전에 엄마가 우는 소리. 저는 다시 가난해질까봐 아직도 불안합니다. 네, 우리 세 자매가 삐뚤어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으로 사연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 도봉구에 있는 집을 파시고 그러니까. 원주로 내려가시면서 거기 있는 집을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죠. 충분히. 최근에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되게 또 후회나 자책을 또 되게 상당히 많이 할 것이고. 네, 그죠. 이분도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근데 3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모으려면 얼마나 큰 돈이야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에 비해서 그 한 번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좀 자산의 격차가 또 벌어지니까 좀 속상함이 상당히 좀 크실 것 같아요. 이거 보는데 참 이런 말 하는 게 좀 받아들이는 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내가 착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해지지 않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내가 많이 배우고
인생의 시기마다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잘 배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 수도 있는 거구나,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1년, 2년 사이에 수도권 집값 되게 많이 올라가면서 집을 사신 분들도 있는데 누군가가 집을 샀다는 건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속상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사연을 정했고요. 좀 정리를 하면은 네. 5년 전에 결혼을 하셨고요. 처음 2년은 전세 거주를 하시고 3년 전에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2년 전에 매도를 또 하신 거죠. 1년 살다가 매도하고 원주로 발령이 나면서 원주로 내려가신 거고, 다행히 그래도 매수를 하셨어요, 원주에. 제가 이 아파트랑 여기 원주랑 이 말씀해주신 평형이랑 사신 시기 이런 걸 보니까 2억 후반대에 사셨을 거고요. 지금 그게 시세가 3억 후반, 뭐 호가는 4억까지 네네, 나오는 것 그렇더라고요. 같아요. 그러면 1억 정도, 1억 정도.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면 3억 올라간 걸 팔고 1억 올라간 걸 샀으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기회비용 2억이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궁금하신 점은 매도하고 원주에서 전세 살면서 수도권 매수를 해야 되나? 원주 안에서 새 아파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거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부동산 얘기를 좀 하면은 네. 그 좋고 나쁜 거보다 싸냐 비싸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 물론 좋은 것만 사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좀 있고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서울에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 사람들도 되게 힘든 시기를 겪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이 좋죠. 물론 도봉구가 서울 안에서 좋은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봉구는 서울이니까 서울은 좋은 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원주는 서울보다는 안 좋죠. 근데 서울은 지금 시점에 서울은 싸지 않은데 원주는 뭐 엄청 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비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더지 잡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이게 나왔다가 들어가면 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한 타이밍 늦는 거야. 좋은 거 쌀 때 사서 가격이 좋아지기 전에 팔았어. 그럼 이게 아쉬운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산 건 잘 샀는데 쌀 때 판 거를 여전히 쌀 때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주를 파는 거를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신 아파트가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저는 있다. 상승할지 떨어질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이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전세가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아파트는. 네. 근데 여기 전세가도 되게 높던데? 세요. 네. 3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사신 가격을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욕심 때문에 자꾸 좋은 데를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원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냥 계속 살 것 같고요. 대신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지. 서울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냥 투자거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투자잖아요. 내가 서울 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는 게 기본인데 지금 서울은 제가 보기에 싸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종잣돈이 되게 많고 현금을 들고 있어서 내가 위기가 왔을 때 잘 막으면서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샀다가 만약에 삐끗하면은 진짜 이제 계속 악수를 두는 거지. 계속 뒷타임을 잡는 거니까. 지금 저라면은 여기 원주에 사시면서 지금 원주에 이 대출도 얼마 없이 사셨잖아요. 2억 9천에. 근데 두 분이 지금 700을 넘게 번단 말이에요. 한 달에. 그 아이 하나 있고. 지금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시는 아파트가 제가 임장했었는데 여기 좋아요. 학교도 가깝고. 그 애기 키우면서 가난해지기 싫다 하셨잖아요. 부동산 투자하셔도 되고요. ETF 같은 거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740이라는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아직 비싸지 않은 원주 실거주로 거주를 하면서 이 현금으로 현금화하기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나중에 서울에 기회가 오면 서울이 싸졌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서울로 넘어가서 서울 집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싼지 비싼지 보느냐? 그럼 서울 자기가 살았던 아파트 가격을 알잖아요, 자기가. 도봉구? 그죠? 딱 찍혀 있는 거니까 핀셋이. 내가 원주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두 개 격차를 보면 되죠. 그럼 이 격차가 만약에 지금보다 많이 줄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봐도 서울이 이상하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 이제. 그럴 때 사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월급이 두 분이 합쳐서 월 740이에요. 700 치면은 1년이면은 8,400이에요. 절대 가난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심지어 뒷일을 도모하기에도 충분히 내가 조금만 계획을 갖고 생각을 갖고 아끼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막 그런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보다 지금 잘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숙지를 하시고 그걸 하나씩 돈을 모으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님 의견 동의하고요. 사실은 뭐 나님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수도권 더 오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원주는 상승 가능성이 80%고요. 예, 또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은 10에서 20% 정도 된다. 똑같이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 집을 계속 이제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실수를 해요. 월급쟁이인데 이분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야. 이해가 되는 거는 내가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매도한 주택이 3억이 오르니까 2억 손해봤다는 이게 속상한 거야, 사실은. 2억 보려면 얼마? 그렇죠. 몇 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인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오래 했고 이렇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이클이나 타이밍을 볼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못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 좋은데 근데 지금 시기는 또 이분이 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만약에 원주집은 또 더 올라가는데 이 집이 또 나중에 또 빠지는 구간이 오면은 저는 충분히 또 그런 시기가 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안전한 선택을 해주길 권해드린 거고 만약에 이분이 제 지인이어서 제가 이렇게 원주가 한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면 아마 지금 도봉구 집 전세 주고 원주 전세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투자의 정석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저희한테 물어본 거는 그래도 이 돈이 굉장히 소중한 거고 또 여기에 선택에 따라서 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너무 이제 속상할까봐 저는 조금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고 또 이제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날 수 있는 곳에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인님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것이 부자 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번 월부학교에서인가 누군가 나한테 너나인님을 왜 도와줬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구예요? 몰라, 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열반 스쿨에서인가 누가 그랬어. 네. 그래서, 근데 나도 그냥 갑자기 드는 질문이라서, 사실은 나는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했었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착하니까. 솔직히 근데, 지금까지 저한테 배운 사람 몇천 명인데, 다 저한테 잘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노력을 해. 잘하긴 해. 근데 눈치가 없어서 싫어하는 걸 더 많이 하는데. 그래서 버티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다만 이제 자본주의를 좀 알면 좋지. 그쵸. 저는 착하게 사는 게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생각해요. 사실 요새 또 안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요. 말 바꾼다고. 그냥 돌려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자본주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착한 게 도움이 안 되면 너무 슬프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 나빠. 그러니까 빌런을 조정하고 안 되겠어. 지금. 나 혼자 준비하라고 하죠. 본인만 착해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살아라. 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유님. 두 분 말씀 또 잘 들으셨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됐어요. 네, 혹시 뭐, 확실하게 생각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콕 집어서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1가구 1주택을 팔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집값이 높을 때 팔면 새로 이사갈 집도 비싸니까, 그러니까 고점에 집을 팔고 전세로 살다가 집값 하락 시에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타임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부에서 투자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너바나님 저한테 자꾸 손을 이렇게 하신 게 전화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잘 이해가 되신 것 같아서. 네. 뭐 다른 것도 궁금한 건 없으세요?
다른 거는요, 이거는 좀 번외 질문인데, 제가 원주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 내 집 마련이나 뭐 열반 스쿨 같은 거, 이렇게 온라인 강의, 수강시 오프라인 강의처럼 효과적인지, 저희는 그래도 온라인 강의,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요새 오프라인 강의도 다 비슷한 게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이제 조모임하고 하는 것들을 줌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비슷하게 줌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너무 답변들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되셔서 다행이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못 해요.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할 때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수익률을 몇 프로 낼 수 있는지, 내가 시장보다 더 낼 수 있는지, 덜 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혜면님 말씀은 이론상으로는 너무 완벽한 건데, 이제 이게 실제로 구현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행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이제 더 저는 오를 것 같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게. 그래서 뭐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고, 또 이제 뭐 돈 잘 모으시고 하시면은 두 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또 이런 걸 놓치다 보면은 그 다음번은 훨씬 더 좋은 기회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또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괜찮아요.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근데 원주가 네. 비조정 지역이라서 많이 안 올랐다고 하시는데 원주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근데도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그 지역 원래 지역인 분들은 그래요. 왜냐면 모르니까 다른 데. 심지어 이제 되게 맞아, 재미있는 맞아. 게 자기 지역에 계속 5년, 10년간 안 오르다가 오르면은 부인을 해. 미쳤다고 여기 왜 거품이야, 오르냐? 자기가 거품이야. 살고 있는데 인정할 수 없어. 자기가 살고 있는 거품이래.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럼 내가 사와, 이렇게. 아니 근데 자기가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네. 이게 오히려 여러 개를 보면은 보이는데 보이죠. 내가 한 군데만 보고 하면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뭐 사실은 그냥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올라간 지가 아까 도봉구 같은 경우는 꽤 몇 년이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 후반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주는 오래 올랐잖아요. 상승 초입기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얘가 상승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지금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하락할 확률보다. 네. 지금 아까 통화 여보세요 할 때 이미 그 두 분의 답변을 들으시고 고민이 싹 사라진 말투셨어요. 혹시 너나이님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통화 안녕하세요. 됐으니까. 네. 혜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저희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네, 그죠?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요.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이해하시는 거나 그런 거 보면은 많이 보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이제 다른 거를 당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혜준님 보내주신 사연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나한테 주어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그걸 다 해오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10년 동안 1억 3천 모으신 거 아니에요, 혼자. 네,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도봉구 아파트 팔고 원주에 아파트 사면서 했던 게 되게 속상하고 아쉬운 일이지만, 네.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혜준님한테 필요한 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이것도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네, 네. 네, 그것만, 그 방향만 잘 잡으시면은, 저는 혜두님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그 인생의 시기마다 해야 될 게 딱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내가 19살이면 대학을 가야 되고, 22살, 3살이면 취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이게 시기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시기에 중요한 거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 자산을 불려나가고 잘 지켜나가는 거를 익히는 게 저는 지금 37, 30대 중후반일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잘 저희 영상도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강의도 들으러 오시고 네. 혹시나 오프라인에서 저 보면은 제가 그때 그 헤듀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정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저 사연 보면서 되게 네. 좀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잘하셨어요. 네, 네. 제가 애청하던 너바나님이랑 코코드리님이랑 너나이님이랑 실제로 통화를 하니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